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어떤 종목이 우리를 울게 했고 웃게 했는지 포인트 잡아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교보증권영업부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대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스트 먼저 띄워주실까요? 이름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목 5개, 다운 종목 5개 올라와 있습니다. 업종목에는 대한전선부터 LNF까지, 다운 종목에는 DB하이텍부터 컴투스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씩 꼽아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다운 종목에서는 사실 여러 고민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쪽 추가적으로 저희 코멘트 좀 받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랜만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네네. ST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ST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코로나 mRNA 관련된 종목이라고 지금 흔히들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최근에 뭐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 물질이죠. STP-2104 관련돼서 임상 1상 지금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k-mRNA 지금 컨소시엄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량 생산을 좀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일반 지금 코로나19 예전에 변이뿐만 아니라 뭐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좀 함께 좀 후보 물질을 좀 확보하고 효능 평가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파이프라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실적과 관련돼서는 이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에 관련된 수주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좀 실적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수주를 했는데 수주 규모가 이제 800억 이상이 좀 나오면서 사실 시장 예산치보다 조금은 더 큰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올리고핵산 치료제 사업에서 지금 2030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1조 원 이상의 좀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좀 목표를 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 백신에 관련된 이미지가 좀 상당히 크지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원료 의약품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적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좀 급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히 수급에 좀 문제가 있었고 아직까지는 공시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저점의 매수기로 좀 어떻게 보면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이미지가 좀 강한 CMO 쪽은 사실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팀장님. 네. 좀 튼튼해 보이기만 한다면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을 노리고 살짝 공략해 보는 것도 전반적으로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이 생기면서 네. 좀 많이 모멘텀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제 코로나19에 좀 색깔이 좀 묻지 않은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실적은 이제 원료 의약품 쪽 매출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올리고 핵산 쪽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킨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등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좀 밑에서 저점 매수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운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업 종목도 하나 꼽아 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거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이번 주에 좀 네.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핫했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네, 네. 특히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첨보 여러 개 좀 돌아가고 있는데 네. LNF도 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LNF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핫했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좀 핫했죠. 맞아요. 리비안도 핫했고 다 역시 좋았어요. 테슬라라는 좀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1분기 좀 실적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LNF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콘센서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 전환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약 한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의 어떤 매출이 좀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테슬라 지금 하이엔드 모델이죠. 모델 3랑 지금 Y향 쪽으로 지금 양극재가 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워낙 견고하다는 점에서 네. 약간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지 공장 쪽에 지금 이제 신규 증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좀 완공이 된다고 하면 올해 말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이 거의 13만 톤으로 확대가 됩니다. 결국 이제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올해 지금 13만 톤이지만 2023년 되면 20만 톤. 결국 이제 캐파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성장 쪽에서는 2차 전지, 그중에서 양재 쪽에서 또 LNF도 꼭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같이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대한 준비를 서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순간의 양대 지수 4월 첫 거래일인데 일단은 파란불로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어떤 포인트를 잡고 대응해야 되나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은데 팀장님, 이번 주에 대한 고민도 전반적으로 컸는데 다음 주도 또 계속해서 아리송합니다. 어떤 포커스를 좀 저희가 맞추고 대응하면 조금은 편안한 한 달, 한 주 보낼 수 있을까요? 아까 사실 이제 오늘이 이제 이번 주 말이지만 어제가 이제 3월 말로 이제 맞아요. 월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제 코스닥에서 그래도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코스피도 좀 약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떤 펀디멘탈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좀 반등을 한 원인은 제가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악재, 두 가지 악재였었죠. 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전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증시가 좀 무뎌진 부분들, 약간의 좀 완화된 스탠스 때문에 좀 이러한 내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약간의 좀 수급에 좀 약간 힘이 아닐까. 특히 이제 외인들은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조금씩은 들어와 주면서 어떤 수급의 플레이를 좀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좀 터닝 어라운드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이제 다음 주에는 FOMC 이제 의사록도 공개가 될 것이고, 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지금 이제 뉴스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디폴트 이슈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터닝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좀 2분기를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이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충분히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라는 솔루션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어느 쪽에서 그래도 매수의 기회를 저희가 노려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다음 주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닝 시즌이 확실히 좀 개막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실적주를 봐야 되지 실적이 않을까 나오겠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금리 인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좀 상당히 기회지는 어떤 그러한 좀 시대가 오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는 좀 확실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물론 좀 실적을 많이 땡겨서 주가에 반영시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실적적인 측면, 구조적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탑픽이 아닐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 쪽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좀 한번 계속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같이 좀 보시면서 리오프닝도 오늘 좀 빠르게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화장품 주가 좀 움직였죠. 뭐 항공이라든지 이렇게 좀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도 같이 빠른 선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실적을 지키는 쪽, 그리고 리오프닝 쪽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좁혀주셨습니다. 한 종목 꼽아서 추가적으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닝 시즌인 만큼 이쪽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쪽 좀 관심 있게 특히 보시고 계신지요?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좀 걸쳐있는 회사라고 좀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LX 세미콘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거의 1조 9천억 정도.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63%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7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에 한 1,000억대 미만이었으니까 거의 3.6배. 영업이익, 그러니까 360%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을 좀 작년에 좀 기록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올해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OLED 패널 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이죠. DDI 관련된 쪽에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또 가격이 같이 이제 그러니까 판가가 전이가 되면서 이렇게 좀 실적을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000억대를 좀 1분기에 기록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67% 이상 성장하는 어떤 그런 좀 성장세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네, 이제 맞아요. LG 디스플레이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결국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LX세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용 DDI 쪽에서 분명히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X 그룹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맡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본준 LX 회장이 지금 LX세미콘 관련돼서 좀
전력 반도체 네. 관련된 쪽에서 좀 투자의 어떤 좀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LX 그룹 내에서도 충분히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현재가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좀 감히 좀 신고가 지금 17만 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선절가는 12만 6천 원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맨 팀장과의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